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이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출범한 혁신입니다. 혁신위를 이끄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르신들을 일컬어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왜 1인 1표를 행사하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애초에 어르신들을 일컬어 미래가 짧은 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당내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래가 짧은 분들에게 왜 1인 1투표, 이것이 합리적이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장에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미래가 짧은 분들에게 똑같이 등가의 1투표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여러 번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동의성 발언도 분명히 재차 들리는군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사실은 민주당 혁신위원장인데 과연 이 발언이 얼마나 혁신적인가, 민주당을 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의문입니다만, 애초에 이 말이 맞습니까? 미래가 짧은 분들에게는 똑같이 젊은 사람들과 같은 1투표를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그 말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미래가 짧다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먹으면 미래가 짧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꼭 먼저 태어나서 먼저 죽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수명을 가지고 어떤 투표를 계산한다? 지금 내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보니까 아마 5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50대 후반이라면 0.4표 정도? 아니 0.4표도 안 되겠네요. 80대를 만약에 좀 우리가 생각하는 수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0.한 3, 4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이런 말을 해요. 청년의 투표를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그 의도가 다른다고 하는데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 위원장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제 혁신을 하라고 위원장 자리에 앉았는데 본인의 마인드부터 이제 저는 혁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뭐 초선 의원들 자질이 없다랄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말실수인데 이게 실수가 오래되면 이제 실력이 되는데 이제 저러다 보니까 저거 혁신위원장이 자질 면에서 함량 미달하냐 이런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민주당이 지금 도덕적 리스크를 할지 민주당을 혁신하고자 맡긴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마인드부터 먼저 혁신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당의 리스크를 제거해야 하는데 계속 혁신위원회에서 민주당 리스크를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래서 저분이 마지막 과연 혁신위를 어떻게 종결을 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말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본인의 마인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강한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보통 젊은 층들에게 앞날이 창창한 우리 젊은 층들이라는 기대성의 발언을 많이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미래가 짧은 분들이다 라는 폄하 발언은 하지 않죠. 이건 인격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과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에 대한 학습 내지 공부가 충실하신 분인가에 대한 의문을 몇몇 조간신문에서 오늘 제기하더라고요. 민주주의의 가치는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신분이 귀천하든 뭐 고귀하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민주주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1투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걸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근대 민주주의 초기에는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안 준다든지 또는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재산과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투표권을 2표, 3표 행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각 나라별로 특징적으로 뭐 있긴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근대 민주주의 이후에 이제 1인 1표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이제 원칙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런 이제 발언이다라고밖에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라는 의미로 혁신위원장을 모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서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당내의 어떤 광범위한 합의 자체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게 지금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더구나 최근에 이제 여러 발언들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했던 발언들이 어제는 또 청년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했던 발언들이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당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지금 정치적 언행들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많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고 근데 개인적으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게 활동 시한이 정기국회 전까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미래가 짧은 분입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혁신위의 때문에 미래가 짧다. 네, 짧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지금 도움은 안 되고 도움은 안 되고. 예, 도움은 안 되고 당이 이제 이 안 좋은 이미지만 자꾸 더 씌워지는데 이제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 조금 더 좀 진중하게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민주당에 정말로 도움이 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한 번쯤은 한 달 남았는데 좀 돌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아쉬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무언가의 권리를 더 주자라는 주장을 우리 합리적인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듯이 세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 투표권 2장 주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합리적인 시민들이 거부하듯이 나이가 적고 많음에 따라서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과연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여당에선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미래가 짧은 분들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청년층의 외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어르신 폄하와 막말이란 말입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반국민,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당을 혁신하라고 만든 혁신위가 더욱 허무맹랑한 주장만 펼치니 혁신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합니다. 자, 전재수 전 비대위원님, 김은경 혁신위원장 주장대로라면 물론 아들의 주장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취지는 젊은 층들이 더 많이 투표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내는 젊은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인기가 있고 나이 많은 분들에게 민주당이 인기가 없다라는 생각, 이것 또한 굉장히 올드한 생각이라고 보는데 그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그런 속내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본인이 아들의 생각이 합리적이다라고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합리적인 생각대로라면 민주당의 이해찬 전 총리는 1투표가 아니라 몇 투표입니까? 글쎄요, 뭐 투표권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이 주장대로라면.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그 우리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너머에 이재명 대표의 현 상황이 어떤지를 그냥 이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김은경 위원장을 임명했는데 평등 원칙, 민주주의 최소한의 원칙도 모르는 분을 그럼 민주당 혁신하라고 임명을 해놓은 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라는 게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지지세가 좀 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혁신위원장이 나서서 유권자 탓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를 개혁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적어도 유권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유시민 그 전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50대 이상이 되면 머리가 굳어서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혁신할 것이 아니라 지금 유권자 혁신하겠다고 나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당은 혁신할 생각조차 없었고 혁신할 능력도 안 되는 분을 지금 혁신위원장이라고 갖다 놓은 겁니다. 애초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77.7%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혁신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혀서 민주당을 혁신해 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이런 분을 지금 했다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을 본인의 역할 상당 부분을 임명해서 민주당을 혁신하라고 내보내는구나. 결국 예. 이 사람은 나이 든 사람 투표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유권자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저는 현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난번에 선거 나가신 지역이 어디였죠? 순천. 전주. 네네. 전주였잖아요. 전주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주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계신데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전주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르신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자기 모순적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 가면요, 특히 뭐 전남, 뭐 전북, 광주 마찬가지죠. 민주당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전부 다 나이 드신 분 중이에요. 어르신들 많으세요. 거의 뭐 50대, 60대 분들이 엄청나게 지지하시고 사실 뭐 MZ 세대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를 지지하는 그러한 어르신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본인이 굉장히 이제 짧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고전적으로 내려오면 진보 관련된 부분은 젊은이들, 그다음에 보수 관련된 부분은 뭐 어르신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옛날 정동영 의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60대 이상 투표는 안 해도 괜찮다. 정동영 의원 지금 몇 세죠? 제가 알기로는 70 넘었잖아요. 예. 유시민 전 의원 뭐라고 얘기했어요? 50대 되면 멍청해진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다 50 넘으면 다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를 너무 이렇게 당에 있어서 어떤 유불리, 어떤 정치의 이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니까 실제로 이 발언 자체는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부정하는 거죠. 오히려 어른이 되면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오히려 더 지식도 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고 정치 판단에 있어서도 사실은 젊으면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수명과 견주어서 얘기한다? 이거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미래가 짧은 분들. 그럼 혁신위는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내고 있을까요? 이번엔 김은경 혁신위 측의 해명입니다. 청년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이다. 어르신 폄하는 구태 프레임이다 라고 오히려 반발합니다. 1인 1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 아들의 주장을 소개한 것뿐이다. 라는 해명입니다. 서재현 부대변인, 이거 어떤 해명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 취지에 대해서는 다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구태 프레임이라기보다는 표현력이나 전달력, 언어 사용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사죄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 아직 사과 안 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제 원 취지가 그렇게 만약에 정말로 노인을 비하했다고 하면 사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취지는 아닌 것이거든요.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어떤 발언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또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혹은 뭐 민주당이 뭐 노인에 대해서는 뭐 유권자 탓을 한다든지 그렇게 과한 해석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 노인보다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 결국에는 우리는 기회도 적고 너무 다 힘든 사회가 있다.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그 우리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어떻게 기성세대 입장에서 투표로 바꾸고 청년들 스스로도 한번 노력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부족했고 미흡했던 것을 좀 함께 바꿔나가자는 그런 좀 긍정의 화합의 메시지도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지금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보여요. 일단 초기 입장 해명을 내놨는데 오히려 왜 우리한테 구태 프레임을 적용하느냐라는 반발식의 해명인데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사과를 거부하는 혁신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 혁신위의 입장으로 비춰질 테고 이게 민주당의 입장으로도 비춰질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예를 들면은 그 내용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 되게 신중을 할 필요 있는데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또는
전후 앞뒤 맥락을 다 떼버리고 나의 발언을 왜곡했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전체 맥락과 전체 발언의 내용을 보면 노인을 폄하했다라고 이제 이 단정 짓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체 발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해주는 게 좋겠다. 앞뒤 전후 맥락 다 보자면 이것이 어르신들 폄하하는 것으로 그냥 100% 몰아갈 수는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을 혁신위원장이 자초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논란을 더 끌고 가지 않는 그런 이제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혁신위 김재섭 전 비대위원. 그 미래가 짧은 분들 그다음에 왜 1인 1표라는 말을 어떻게 좋게 해석해야 어떻게 선회를 해야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여기에 대해서 노인 비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왜 구태 프레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 미래 짧은 분 왜 1인 1표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도 노인 비하예요. 이거를 탓하는 여당을 지금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이거는 뭐 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염치로 저는 사과를 안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한 번, 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뭐 자료화면에도 보겠지만 정동영 전 의원, 뭐 유시민 전 의원부터 해가지고 민주당의 뿌리 깊은 DNA처럼 느껴져요. 거기다가 볼까요? 정동영 의원 2004년 60대 이상은 투표 안 해도 괜찮다. 집에서 쉬시면 된다. 유시민 전 의원 50대 접어들면 멍청해진다. 60대엔 책임 있는 자리 맡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조국 당시 교수가 놓친 애들 투표 못하게 여행해드렸다라는 SNS 글에 효자다라고 맞장구를 쳤다는데 정동영 전 의원은 지금 80세입니다. 80세.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58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다 쉬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노인분들 대상으로 정치 안 할 겁니까? 이분들은 투표권도 없어야 되고 우리한테 도움 안 되니까 투표장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맥락이잖아요. 지금 하나같이 일관된 맥락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투표장에 안 나갔으면 좋겠어. 그냥 우린 젊은 사람들만 안고 가겠어.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고 민주당이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이 사람들 투표장에 나가지 마. 이게 혁신위원장에서 말이 나왔다는 게 입에서 나왔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구태 프레임이라고 자꾸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와서 이거 대국민 사과하셔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과연 김은경 혁신위가 사과를 할지 여부도 지켜보겠습니다.